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20년이면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씩 부담하고 있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무상급식 참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5개구 모두 무상급식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에는 성동구와 동대문구 등 9개구가 참여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난 30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과 도시조성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 유치와 관광 레저, 재생에너지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한국전력 대구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칩니다. 지난 29일 대구시와 한전대구본부는 사회공헌활동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사회공헌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한전대구지역본부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참여자를 투입하고 참여자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받는 시책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충북 해병대 전우회 등 5개 단체로 생산적 일손봉사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들과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일자리 책임관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도록 각종 제도와 주변 환경을 고용 친화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KB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KB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합니다. 광주시에서 다음 달 4일까지 2018 기술사업화 창업투자 한마당이 열립니다. 기술사업화 창업투자 한마당은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 관련 행사를 통칭한 광주만의 네트워크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등 주민 참여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이고 폭넓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기술 혁신을 통한 충남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부품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토론회는 스마트 지역혁신 전략 및 주력 산업의 고도화 방안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 외관 개선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북 익산 도시재생 사업지인 중앙동 일대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앞서 도시가스 보급과 오수관 연결 등 기반시설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이 자칫 주민 수건 사업으로 본질이 흐려질까 우려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컨트롤타워 추진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스마트시티 추진본부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도담동 리빙랩 프로젝트와 세종형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내용 등을 점검하고 의논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추진본부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세종시의 미래상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일 대구에서 2018 국제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국제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실제 도로에서 자율차를 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대회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R&D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주행 분야에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새마을금고 내부 임직원 범죄 피해 금액이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 범죄 사건은 총 89건으로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비리 횡령 등 범죄 행위는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며 외부 보안 설비 강화도 중요하지만 내부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빼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6조 6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